사람마다 다 보물이 있죠.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만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기입니다. 와,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권. 일곱 권의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삶의 흔적입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2019년. 자, 매년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일기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요.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더니 박시백 화백이 쓴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화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만화는 참 쉽잖아요. 그림이 있으니까.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요. 정성껏 인물들을 잘 그려놓았고 내용들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고 또 책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야, 기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옛날 어느 한 시기에 기록된 이 기록물이 그 후 세대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감을 주고 또 통찰력을 주고 삶의 소중한 그 기혼을 얻는가. 조선왕조실록은 뭐 국보 제151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조선 건국에서부터 철종까지의 그 472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총 1893권 888책이고요. 한글로 번역할 경우에는 300쪽짜리 책이 400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관이 없는 자리에서는 왕이 관리들을 사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사관 입회 하에 왕이 관리들을 만나서 관리들과 대화하고 또 국정을 논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관들은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놀라운 그런 기록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왕은 사관의 기록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실록청 담당자 외에는 다른 어떤 신하들도 그 기록물들을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왕의 눈치도 어떤 권력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궁 안에서 왕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을 속속들이 비교적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실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쓰는 일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제 막둥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는데 이번에도 겨울방학 숙제에 일기 3편을 쓰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방학이라고 뭐 만판 놀다가 이제 개학날 앞두고 일기를 쓰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거 뭐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그러니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막 머리 터지는 거죠. 그때 우리 막둥이가 저를 찾습니다. 아빠, 그때 우리가 어디 갔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먹었죠? 그때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눴나요? 하고 질문하면 저는 그래? 잠깐만. 일기를 떠들어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주죠. 우리 막둥이는 그걸 알아요. 아빠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빠를 통해서 그날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 도움을 요청해 오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는 매일매일 쓰는 일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요즘은 저마다 일기를 쓰는 방식이 다르죠. 기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세대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 세대가 되고 구세대가 돼서 저는 역시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계속 기록될 거예요. 사실 2013년 그 이전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의 메모 형태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단조로운 그런 기록이 된 거죠. 제 그 감정이 녹아 있고 제 그 생각이 심정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은 이렇게 풍부한 기록, 이런 그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일기들이 사실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2018년도 보면은 이렇게 일기가 빼곡하죠. 굉장히 매일매일 이런 방식으로 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기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뭐 거의 억지로 뭐 선생님이 내준 숙제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뭐 그야말로 개발세발되고 그리고 뭐 내용도 아주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숙제하고 몇 시에 잤다. 이게 이제 일기인 거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쓰는 거죠. 근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그 신용균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용균 선생님께서 그 일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고, 매번 일기를 일주일 동안 쓰고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아주 소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자극이 되고 또 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고무되었어요. 야, 내가 일기를 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는구나.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열심히 일기를 쓰게 되고 정성껏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채롭게 쓰게 되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도 보면은요, 엄청난 기록물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가, 죄 지은 인간들이 어떠한 그런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됐는가, 그 이야기들이 아주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누구를 만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아주 세세한 기록들이 성경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가, 그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속속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인류의 종말이 어떤 방식으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성경은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듯이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책을 읽듯이 그냥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책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성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첫 번째 책을 읽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죠. 그 내용에. 전체 그 66권의 책을 꽃감 빼먹듯이 한 권 한 권 빼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아가는 그런 그 기분, 익사이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절대 지루한 책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의 양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놀라운 기록물로서 한번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제 삶을 나누고 싶어요.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게 제 일기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심정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언젠가는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어진 일기라는 새로운 컨텐츠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저와 함께 열심히 아름답게 멋지게 재미있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